안녕하세요. 함께 독서하는 은지쌤입니다. 오늘은 총균세 2부 4장 함께 하겠습니다. 4장 식량 생산의 기원. 이 장에서는 피사로가 승리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식량 생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봅니다.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각 대륙의 민족들이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된 시기와 지리적 차이는 그 이후 각 민족의 대조적인 운명을 결정한 주요 원인이 됩니다. 총 3파트로 나눠볼 거고요. 식량 생산의 시작 시기와 지리적 변동 관계, 정복과 식량 생산 사이의 주요 연관성, 정착 생활에 따른 가축화와 작물화의 이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량 생산의 시작 시기와 지리적 변동 관계.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는 11,000년이 채 되지 않으며 이 시기 또한 민족마다 각기 다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했고 고대 이집트인들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이웃에게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같은 일부 민족들은 끝까지 식량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륙의 민족들이 언제 농경민, 목축민이 되었는가 하는 지리적 변동은 각 민족의 대조적 운명을 설명해주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정복과 식량 생산 사이의 주요 연관성.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것.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야생 동식물 중 인간이 먹을 수 있고 사냥, 채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의 동식물 종을 선택하여 키움으로써 식량을 생산하는 부족은 수렵 채집민보다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품 열량이 훨씬 더 많고 같은 면적의 땅에 의존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많아집니다. 대략 1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식량 생산이 가능한 부족이 수렵 채집민보다 군사적으로 유리한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럼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는 가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은 인간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고 젖,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축의 분뇨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되었고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로서 귀중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 말, 물소 등은 쟁기를 끌 수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 농경하기 어려웠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것으로 경작지를 더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신석기 문화를 살펴보면 BC 5000년 직전에 발생했던 선형 토기 문화는 땅이 무른 곳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소가 끄는 쟁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경작지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 대평원이나 강 유역에서 일찍 농사가 시작되었지만 19세기에 유럽인들과 함께 쟁기가 도입됨으로써 이때 비로소 농경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를 통한 식량 생산이 주는 효과 및 정복과의 연관성. 직접적 효과로는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조밀해집니다. 간접적 효과로는 식량 생산을 위해 정주영 생활을 택하므로 그때부터 산하 간격을 단축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식량 생산을 통해 인구는 더 많아졌고 조밀해졌으며 계층화된 정주영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식량 생산이 가능한 부족이 군사적으로 유리했던 궁극적 요인이었습니다. 정착 생활에 따른 가축화와 작물화의 이점과 그 영향. 우선 유랑 생활을 했던 수렵 채집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야영지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수유기의 무월경, 금욕, 유아사례, 낙태 등을 통해 4년 정도의 터울을 유지합니다. 전업 관료나 세습적인 추장이 없고 부족 수준의 소규모 정치 조직으로 발달합니다.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정착 생활을 했던 농경민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제대로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 밀도 또한 높았습니다. 산하 간격은 2년이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고 잉여 식량이 생기고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업식 전문가들을 부양할 수 있었고 왕과 관료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정치적 엘리트 계급을 형성하며 농민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활동에 전념하여 더욱 복잡한 정치적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업 기술자, 전문적인 병사, 필경사 등이 나타나면서 각종 기술이 발전했고 문자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착 생활에 따른 가축화와 작물화의 이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화를 통해 천연 섬유 및 섬유 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류, 담요, 그물, 목화, 아마, 대마 등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동물성 섬유로 양, 염소, 라마, 알파카 등의 털과 뇌의 명주실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화를 통해 동물의 뼈를 사용하여 인공 유물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는 야금술이 개발되기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초기 농작물 호리병박은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 철도 개발 전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말, 당나귀, 야크, 술로, 낙타류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에서는 말,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안데스 등지에서는 낙타류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유라시아에서 주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요. 정복전쟁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적 이점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 말입니다. BC 4000년경 안장도 없이 말을 타던 시대였고요. 이때 말은 인도 유럽어를 쓰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팽창한 군사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BC 1800년경에 말에 멍에를 씌워 탈 것에 연결시켰는데요. 말이 끄는 전차는 근동, 지중해 연안, 중국 등의 전쟁 양상을 혁신시켰습니다. 그 후 안장과 등자가 발명됨으로써 훈족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로마 제국을 위협할 수 있었고 AD 13세기와 14세기 몽골이 아시아와 러시아의 많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말을 사용함에 있어 이 등자의 발명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등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등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등자는 말 안장에 달린 발 받침대입니다. 말에 오르거나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발명품이었고요. 이 등자가 발명되면서 소수 정예식에서 벗어나 기병대가 대량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말은 기원전 4500년경에 길들여졌고 안장은 기원전 8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등자는 기원전 4세기경에 북방 유목민에 의해서 처음 개발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8세기경에야 이 등자가 전해졌는데요. 이 등자는 중세 유럽에서 기사들의 활약을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정복전쟁에서 막강한 군사적 이점으로 작용했던 말은 제1차 세계대전 때 트럭, 탱크가 도입되면서 마침내 군사적 역할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복전쟁에서 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은 원래 동물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질병에 희생되기도 했지만 곧 상당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면역성을 획득한 건데요. 이 면역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유행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 전체 인구의 99%까지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병원균은 궁극적으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정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4장의 내용을 다 봤고요. 4장, 식량 생산의 기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생산의 기원은 지역에 따라 제각각 달랐으며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합니다. 식량 생산은 정치, 경제,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고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화된 동물종에서 파생된 전염병과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던 말은 각 대륙에서 발생된 정복전쟁에서 군사적 이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식량 생산의 기원은 대륙 간의 정복전쟁에서 궁극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총균세 4장 식량 생산의 기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준비해 올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